167쪽의 실력 강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글씨 읽으셔야 되고요. 고체 물질부터 출발이야. 고체 물질이었다가 이게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이 되면은 녹아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는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에너지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다 녹고 난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액체 상태에서. 여기서는 다시 액체가 기체로 되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왜냐면 요때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체가 다 되고 나서는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T1은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아니고 녹는 점이야. 녹는 점. 녹기 시작하는 온도야. 녹는 점이야. 녹는 점.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T2의 온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양이 많아지면은 이게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끓는 점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어서 물을 한 100g을 끓이는데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물을 200g을 끓이면 200도씨에서 끓느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100도씨에서 끓어 그대로. 근데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T2가 높아진다가 아닙니다.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나죠. 나 구간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고, 액체가 존재하는 구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있기는. 그쵸? 그래서 나다라. 그 다음에 가에서 마로 갈수록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고체 상태에서도 좀 더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좀 더 활발하게 진동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마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모두 고르시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네. 나랑 라죠. 나랑 라. 그 다음에 나랑 라인데, 그 구간에서 입자 배열을 각각 고르시오. 나 구간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는, 그치, 고체에서 액체로 되니까 A고요. 라 구간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니까 C입니다. C. 그쵸? 이렇게 구분해서 답 써주시고, 가에서 마숭 다음 현상과 관련 있는 구간을 고르고 그 구간에서 열에너지 출입을 쓰시오. 사막의 유목민들이 물을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 양가죽 물주머니에 물을 담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가죽 물주머니에 물이 약간 스며들어. 근데 그게 기화될 때 기와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쵸, 기와 열 흡수인데, 일단은 가에서 마중 기화되는 구간은 라지라. 이해하시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그래서 라 골라주시고, 열에너지의 출입. 물이 기와열을 흡수한다. 열에너지 흡수한다. 기와열 흡수. 그럼 얘가 열을 흡수해가면 주변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얘가 열에너지 빼앗아가면은 주변에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냉각시키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지.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0도씨가 되면 일정합니다. 근데 이게 냉각을 하고 있는데도 일정하다라는 것은 열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열에너지 흡수한다. 근데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 바깥에 얼음이랑 소금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음이 녹으면서 열에너지 흡수해. 그래서 얘를 냉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하고 소금이랑 섞어 놓으면은. 그래서 요거 말하는 거야. 얼음이 녹으면서 에너지 흡수한다. 요거 말하는 거고, 가에서 얼음과 소금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온도가 0도씨보다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어요. 한 마이너스 한 20도씨까지 낮아집니다. 얼음이랑 소금 있잖아. 그러면 온도가 되게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A 구간에는 물은 액체 상태이다. 이때는
A 구간은 액체 상태가 맞죠. 액체 상태였다가 B 구간에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A는 액체 상태가 맞지. 자, B 구간에서 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때 방출해요. 이게 중요한데 방출해요. 고체가 되면서 남는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남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한다가 아니라 방출하는 거고, 그러면은 온도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나에서 0도씨가 되면 물이 얼기 시작한다. 0도씨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0도씨는 물의 어는 점입니다.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되는 거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위에 있는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다. 그러면 처음에 고체지, 고체. 그 다음에 여기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죠. 이 이율은 액체인데 여기까지는 가열을 했고 여기까지는 가열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냉각을 한 거야. 냉각. 온도가 떨어지자는 거죠. 그러다가 액체, 여기는 다 액체야. 여기는 다 액체고,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고, 고체가 되고 나서는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때 A, B 구간의 온도랑 D, E 구간의 온도는 똑같아요. 요거는 녹는 점이고 요거는 어는 점인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습니다. A는 기체 상태는 아니고요. A, B 구간에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맞죠? D, E 구간에서 열에너지 방출한다. 맞아요.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열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A, B 구간과 D, E 구간에 출입하는 열에너지 종류는 같다. 아닌데 A, B 구간에서는 액화열 흡수 써놓으세요. 액화열 흡수. D2 구간에서는 응고열 방출. 같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가한 열에너지가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된다. 아니에요. 이거 온도 변화하는데 사용된 거. 온도 변화.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된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 변화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2번, 3번이고, 서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서술형이랑 여기 최상위 도전 이런 거 다 해서 다 요책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상위 도전도 할게요. 168에서 169쪽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음, 168쪽 한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해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하여튼 액체 상태 로르산이라고 하는 애를 냉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약간 양초랑 비슷해가지고 뭐 좀 쉽게 녹은 다음에 쉽게 고체되고 뭐 이런 물질이야. 그래서 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나죠, 나. 요거 온도가 낮아질 땐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액체 상태만 있는 거고, 나일 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열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냉각하고 있을 때도 온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 쓰면 되고요.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을 열에너지 출입과 관련되어 설명하시오.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응고하는 동안 열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그런 거 쓰면 되죠. 뭐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될 때 응고열이 방출되므로 온도가 일정하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비슷하게 쓰면 뭐 맞다고 하십시오. 네.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A에서 F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 흡수하는 것은 얘가 흡수를 해서 더 뭐 불규칙적으로 되고 더 활발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더 활발해지고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설명하시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입자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입자 크기는 입자 자체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입자가 이만했다가 고체였다가 액체가 되면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변화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되시죠? 네, 입자의 크기까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가는 더운 여름철에 마당에 물 뿌리는 모습이고, 나는 추운 지역에서 얼음집 안쪽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가와 나에서 물이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설명하세요. 가에서는 기와 열을 흡수하죠. 기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해서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근데 나는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야. 응고열을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뭐 그런데 뭐 얼음을 녹일 정도로 막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따뜻하게 되는 거지, 약간. 뭐 마이너스 20도인데 마이너스 한 5도씩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되시죠? 그 다음에 휴대용 버너에 사용하는 뷰테인 가스통 안에는 뷰테인이 액체 상태로 들어있다. 이게 부탄가스라고 하죠. 옆에 여기 요거 흔들어 보면 액체 상태야. 근데 이게 원래는 상온에서는 이게 가스통 바깥에서는 기체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는 액체야. 여기 나오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버너를 사용할 때 뷰테인이 기화되는 겁니다. 뷰테인이 기화되면서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기화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얘가 차가워져, 얘가. 여기 불은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얘는 차가워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진짜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어디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이제 만져보시면 차가워집니다. 자, 5번부터 7번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으니까 마저 해보시고요. 네. 자, 이거 마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마트에서 식품 배송할 때 포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냉동식품 포장할 때는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넣어서 냉동식품이 잘 녹지 않게 한다.
냉장식품은 물을 얼려 만든 얼음팩을 함께 넣어 냉장식품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 요즘에 쿠팡에서 이거 뭐 시키면 이렇게 오거든요. 네, 음식물 시키면. 가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상태 변화를 각각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되는 겁니다. 가는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되는 건데, 근데 승화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승화기는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그 다음에 나는 얼음이지.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되는 겁니다. 융해. 근데 승화열도 흡수하고 융해열도 흡수하는데 승화열이 더 커요. 더 에너지 많이 더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 온도를 낮게 유지하려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야 되고, 뭐 냉장식품 정도면은 이제 융해열 흡수하는 거 정도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점을 열에너지 출입과 관련되어 설명하시오. 가에서는 승화열이 흡수가 되고, 승화열이 흡수되고, 나에서는 이제 융해열이 흡수되죠. 나에서는 융해열이 흡수된다.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열에너지 흡수해서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은 증기 난방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수증기로 상태로 들어와서 들어갈 때는 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열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증기가 물로 되는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열기에서는 일단은 액화, 방열기에서는 액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물로 돼서 보일러에서는 수증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보일러에서는 기화가 되는 거죠. 에서는 기화가 돼요. 기화된다.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여기 버너를 켜놓고 불을 가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치는 방열기이고, 방열기이고 고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를 써라. 방열기에서 액화될 때 액화열을 방출하죠. 액화열을 방출하여 실내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림은 얼음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다의 물의 상태는 어떻게 존재하냐. 얼음부터 시작했죠. 얼음부터. 그러면은 가는 고체, 나는 고체와 액체, 다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가에서 다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잖아. 상태 변화의 종류는 나고, 상태 변화의 종류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융해죠, 융해. 융해 쓰시면 되고요. 자, 나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융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기서는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다 쓰여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다중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구간은 처음에 고체 상태죠, 그쵸? 고체 상태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가 일단 고르셔야 하고, 고체 상태에서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쓸게요.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먼저 푼 다음에 최상위 문제 풀게요. 우선 프린트 준 거 먼저 풀고 좀 쉬었다가 10분까지만 쉴게요. 요 프린트 먼저 풀고 할게요. 좀 최상위 문제는 프린트 먼저 풀고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풀어두시고. 자, 같이 합니다. 자,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열을 흡수하려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거나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더 활발해져야죠. 고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그 기역 니은 디귿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체부터 출발이에요. A에는 고체 상태만 있는 게 맞고 B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고체, 액체 같이 있고요. C는 열에너지 흡수하여 고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D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는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였다. 맞죠? 왜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E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는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였다. 맞죠? 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위의 열에너지 흡수하는 경우 뷰테인을 사용하면 통이 차갑다. 이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경우죠. 기화열 흡수하는 경우고, 영하의 날씨에 얼어있던 황태가 마른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얼었는데 마르려면 승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근데 이것도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승화열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승화열 흡수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넣는다. 그럼 얼음이 녹겠죠. 이것도 융해열 흡수하는 경우이고요. 겨울철에 오렌지 냉해를 막기 위해 나무에 물을 뿌린다. 물이 얼어요.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오렌지 나무는 이제 안 차가워지는 겁니다. 예. 물은 얼어도 오렌지 나무는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4번 답이고요. 자, 다음 중 일상생활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 종류로 옳게 나타낸 것은, 눈이 올 때는 승화열이 방출됩니다. 승화열 방출. 이때는 이제 수증기가, 눈은 고체거든요. 수증기가 눈으로 되면서 승화열이 방출되는 경우고, 더운 여름날 분수 근처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열 흡수합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고, 비가 오기 전에는 물방울이 되는 거는 응고가 아니라 액화되는 거죠. 액화열 방출입니다. 액화열 방출. 액화열이 방출돼서 후텁지근해지는 거고, 자,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는 건 융해열을 흡수합니다. 융해열 흡수.
답은 4번이고,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열입니다.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은 시원해지고 아이스크림 녹잖아요. 자, 열에너지 방출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흡수죠. 예. 기화열 흡수, 포근해진다 이런 거 방출하는 거야. 승화열 방출.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열 흡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응고열 방출. 니은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액체 물질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액체에서 액체 플러스 기체,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기체입니다. 둘 다 기체고요. 냉각하다 보면 기체가 액체로 됩니다. 기체가 액체로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된 후에는 온도가 낮아진다. 가구간에서 열에너지 방출한다. 어찌됐건 이제 온도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에너지는 이제 흡수하는 거고, 흡수. 나에서 온도는 녹는 점이 아니라 이거는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네. 기체가 되면서 끓는 거기 때문에 끓는 점. 다에서 흡수한 열에너지 온도가 올라간다. 예, 맞는 거죠. 온도 올라갔잖아요. 다에서 온도. 라에서는 액체, 기체 공존하는 건 아니고 기체만 있고요. 마에서 열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온도가 일정하죠.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초콜릿이 녹는다. 이거는 열에너지 흡수해서 녹는 거고, 기름이 굳는다. 이런 거는 이제 응고열 방출될 거고, 알코올 사라진다. 기화열 흡수하는 거고, 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액화열이 방출되는 거고, 자, 얼음이 크기가 작아진다. 이건 승화열을 흡수한 겁니다. 예. 냉동실에 넣어뒀는데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기체로 승화돼서 그렇거든요. 예, 승화열 흡수한 거죠. 흡수. 그래서 흡수는 요것도 흡수죠. 예, 가다마 흡수. 나머지 나라 방출. 답 4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 출입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태 변화의 예, 열에너지 흡수, 고체 기체 흡수고, 융해 흡수고, 기화 흡수고, 기체에서 고체는 방출 맞네. 이거 맞고요. 입자운동 이거는 활발해지는 거고, 이건 둔해지는 거고, 활발해지는 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고, 활발해지면 멀어지는 거죠. 입자사의 거리 멀어지는 겁니다. 답 4번. 자, 이게 에어컨의 원리인데, 증발기에서는 잘 보시면 액체로 들어와서 기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화열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고, 여기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액화열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기 있는 부분은 더워지는 거고, 여기는 찬바람 나오는 거고. 답 1번. 1번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고 세상의 도전 문제를 일단은 1, 2, 3, 4번 해보시고, 1, 2, 3, 4번 170에서 171쪽. 좀 어렵죠? 아까 1번, 2번 먼저 할게요. 1번, 2번. 이거는, 봅시다. 같은 양의 삼각 플라스크에 같은 양, 같은 온도 액체 A, B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꼭지를 동시에 열었더니 A와 가까운 곳에 어떤 기체가, 연기가 생겼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A가 증발된 다음에 확산될 거, 이렇게 여기도 확산될 거예요. 증발된 다음에. 근데 만약에 확산 속도가 똑같으면은 얘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힘연기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이 왔잖아요. 그쵸? 그럼 B가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확산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분자들의 그 운동이 빠르려면은
질량이 작아야 돼. 왜냐면 온도나 이런 게 같기 때문에 일단은 증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체 상태로 증발은 일어나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아요. 왜냐면 A가 더 느리게 온 거예요. 느리게 B보다. 그쵸? 그 다음에 액체 A가 담긴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흰 연기는 니은 쪽으로 생성된다. 이것도 맞는데 왜냐면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더 확산 속도가 얘가 더 빨라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만나는 데가 좀 더 니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거 다 5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A, B에 1기압의 질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넣은 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꼭지를 열었다. 얘도 확산되고 얘도 확산돼 가지고 나중에는 다 섞이게 될 텐데 입자 질량이 산소가 더 무겁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질소가 더 빨리 이렇게 확산될 거예요. 처음에는 확산 속도가 질소가 더 빠르죠. 꼭지를 열면 산소 기체 이동하지 않고 질소만 이동하냐? 그런 건 아니고 꼭지를 열고 잠시 후에 A보다 B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질소가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니까. 질소가 질량이 더 작잖아요. 그쵸?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찌됐건 B에 있던 산소도 확산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똑같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몇 번까지 있지? 7번까지 있네. 자, 3번에 온도만 다른 조건에서 온도만 다르대. 근데 잘 봐봐. 얘는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증발. 근데 이거는 봐봐. 이게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죠. 내부에서도. 이거는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건 끓는 거야. 끓음. 이건 끓음이야. 끓을 때는 B 구간에서 끓는 거야. B 구간에서 끓는 겁니다. B 구간. 여기는 아직은 액체 상태일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A 구간이고. 그래서 가에서 액체 X의 온도는 T보다 낮다라고 되는데 T가 뭐냐면 끓는 점이야. 끓는 점보다 낮은 거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은 끓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끓는 점보다 낮은 거고요. 나에서 X는 다의 C 구간에 해당한다. X의 온도는 C 구간이 아니라 나는 끓는 점이기 때문에 B 구간에 해당해. B 구간.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모두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가에서는 흡수긴 한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가는 상태 변화 일어나긴 했구나. 기체 여기 전체적으로는 안 일어났는데 하긴 했네요. 여기도 했고 그 맞네. 이거는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고 전체적인 상태 변화는 아니어도 표면에서 이제 기화가 된 거니까 상태 변화 일어난 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1g의 부피가 얼음일 때 이렇게 크다가 물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요거는 열팽창이 돼서 조금 커진 거고 물이 되면서는 부피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나의 변화, 나 변화는 뭐지? 지금 물이 얼음으로 된 거잖아요.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는 0도씨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4도씨가 아니고요. 0도씨. 그 다음 0도씨 얼음 1g의 부피는 1m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1g의 부피가 1보다 어떤 거야? 1.09잖아. 큰 거죠? 그렇다. 1g의 부피는 4도씨에서가 0도씨에서보다 크다.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어때요? 부피가? 맞아요. 작죠. 4도씨에서가 작은 거죠.
얼음이 융해할 때 부피는 줄어들지만 얼음이 융해할 때 이렇게 될 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얼음이었다가 물이 될 때 부피 줄어들죠.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입자 개수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질량 변하는 게 아니에요. 페트병을 물에 가득 넣고 뚜껑을 닫아 얼리면 페트병이 팽팽하게 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얼음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렸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부피였는데 나중에 얼면 이렇게 부피가 커지니까 페트병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4번, 5번 두 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6, 7인데 5번 이런 거는 이제 상태 변화 곡선에 관한 거여서 어려울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봐봐요. 5.1기압 마이너스 60도씨에서 가 5.1기압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마이너스 60이래.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56.6이죠? 그럼 마이너스 60은 여기야, 여기. 아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 여기네. 미안. 이거보다, 마이너스 60은 이거보다 낮아야 되니까 여기죠? 네. 그럼 얘는 뭘로 돼 있어요? 고체? 고체. 그래프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씨로 높아지면은, 봐봐요. 마이너스 50도씨를 해봐요. 이렇게. 그럼 뭘로 있어요? 기체죠. 기체로 존재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거를 이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면 됩니다. 나에 대한 설명. 1.1기압 0도씨에서 물은 액체 상태다. 봐봐요. 1.1기압 이거보다 약간 높고 몇 도라고 되어있나요? 0도씨. 봐봐. 여기가 0도씨야. 근데 요거보다 요게 좀 높아 압력이. 그럼 뭐예요? 액체죠, 액체. 네. 그러니까 1기압 0도씨에서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하는 건데 여기보다 기압이 좀 높아. 1.1기압이잖아. 1.1기압. 그럼 뭐야?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기억이 일단 맞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맞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T점에서는 얼음, 물, 수증기가 함께 공존한다. 이런 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원래는 고등학교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는 봐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요거에는 고체랑 액체랑 같이 공존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고체 플러스 액체로 있는 거야. 요 선. 근데 여기는 끓을 때는 뭐랑 같이 있는 거니? 물이랑 수증기. 그 같이 있는 거야. 액체 기체 같이 있는 거야. 요 선. 근데 여기는 고체랑 기체야. 고체 기체. 근데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다 있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점에서 같이 존재하는 게 맞고요. 물을 가한 압력이 커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봐봐, 끓는 점이 여기인데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끓는 점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압력이 높으면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압력밥솥이야. 압력밥솥.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은 물이 12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밥이 잘 돼요. 더 온도가 높으니까. 얼음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봐봐, 얼음이 지금 0도씨에서 원래 녹아요. 1기압에서. 근데 압력이 낮아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야. 높은 온도에서. 더 녹는다. 얼음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 얼음에 가하는 압력 내가 작게 했구나. 다시 할게요. 미안. 얼음에 가하는 압력을 크게 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녹는 거야. 낮은 온도. 여기보다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맞네요. 얼음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이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스케이트 탈 때 스케이트 날이 되게 이게 좀 날카롭지? 얇죠? 그럼 여기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요 얼음에 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만약에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마이너스 5도씨가 되면 녹아야 돼. 근데 지금 실내 아이스링크 있는 데가 마이너스 4도씨야. 그럼 여기가 살짝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가지고 얼음이 녹아. 그러면 그 물 위를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나가고 나면은 압력이 그대로 또 1기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지. 스케이트 잘 탈 수 있는 이유는 압력 가하면은 그 얼음이 살짝 녹는 거예요. 원래 물 위로 지나가면 미끄럽잖아요. 물 위로 지나가면 미끄럽잖아. 워터 슬라이드 타면 미끄럽잖아. 그래서 이게 녹아서 압력 때문에 녹아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4번이고, 자, CT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CT 곡선은 여기인데, 여기 요런 거는 이제 상태 변화가 이제 기화가 되거나 액화가 되거나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겨울철에 수도관이 온다. 이거는 응고되는 거기 때문에 CT 곡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BT 곡선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 이건 AT 곡선입니다. AT 곡선. 왜냐,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니까. 자, 스케이트를 탄다. 이거는 이제 얼음이 녹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BT 곡선입니다. 자,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쌀이 빨리 익는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서 쌀이 빨리 익어요. 이거는 CT 곡선 설명하는 거고, 동결 건조는 이제 승화인데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인데, 이거는 지금 AT 곡선입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는. 4번 하시면 되고, 6번에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넣어요. 그럼 여기 막 뽀글뽀글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사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되는 거거든요. 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됐고, 흰 연기는 이게 수증기야, 수증기. 그러니까 물방울이야, 물방울. 수증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물방울 된 거예요. 자, 가에 물속에 기포가 발생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포 발생하는 건 뭐냐면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고체였다 기체로 승화 일어나면서 열에너지 흡수합니다. 나에서 비커 주변에 흰 연기가 생기는 것은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D입니다. D. 요게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가에서 물속의 기포와 기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흰 연기는 물이야. 물. 같은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아니에요. 이거 요게 표시해 놓으세요. 기포는 이산화탄소가 맞는데요. 흰 연기는 물입니다. 물. 다음에 답은 2번. 마지막 7번에 액체 A와 B를 같은 조건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 A는 지금 액체니까 요거는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이 한 60도씨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한 40도씨 정도 되네. 끓는 점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류야. 같은 종류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와 열은 B가 A보다 크다. 기와 열은 B가 A보다 크다. 근데 이게 가열하는 시간을 보셔야 돼. 이거는 요렇게 요만큼의 에너지, 요만큼의 가열하는 에너지 흡수한 거고, 얘는 이만큼. 얘가 열 에너지 더 많이 흡수한 거예요. 기와 열은 B가 더 큰 겁니다.
열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인력은 A가 B보다 강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을 봐야 돼. 끓는 점. 끓는 점이 A가 더 높으니까 온도가 더 높아져야지만 기체가 되는 거여서 입자사 인력은 A가 더 강한 게 맞습니다. 50도씨에서 A와 B는 모두 기체다. 50도씨면은 액체부터 출발한 거죠. 얘는 기체인데 얘는 어때요? 얘는 여기 미안. 분이구나 분. 다시 50도씨면 여기죠 여기. 얘는 아직 액체네 액체. 아직 안 끓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50도씨면 끓었죠 여기. 그래서 B는 기체인데 A는 액체입니다. 아직 안 끓었어요. 니은디귿 답 2번 하면 돼요. 자 수고했고 2번 다음 주부터는 2번 가져오시고 프린트 아까 풀었으니까 숙제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2번 가져오시고